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이 영상 하나로 심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플리 시작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윤지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노무그룹의 조윤지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그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회사에 신고를 해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의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나 유급 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또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반드시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조사 의무 같은 경우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하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신고를 했다가 소문이 나거나 괜한 불이익을 입게 될 걸 우려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나요?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해서 회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또한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절차 진행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굉장히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피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마치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절차는 충분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법이 규정하는 여러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고, 또 가해 근로자랑 본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 주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회사의 조치 의무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예,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사건에서도 이 관점이 논란이 됐었죠. 고 오요한나 씨의 경우에는 MBC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MBC의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됐던 건데요.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요한나 씨의 실제 근무 형태가 어떠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연차휴가나 출근을 할 때 근태에 대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MBC가 제공하는 교육 연수 등을 수강을 했거나, 또 거기 업무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MBC에서 부담을 하였거나, 이런 사정들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회사에 대한 신고 외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적 조치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회사에 대한 신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또 명백하게 불합리한 사정에 의해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일단 근로자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게 제대로 조사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조사 의무는 회사에게 있고, 회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치로는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신체상, 정신상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 액수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괴롭힘의 횟수가 많고 또 지속 기간이 굉장히 길고 피해가 중할수록 그 액수는 커지게 되어 있는데요. 하급심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대체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는데요. 피해 근로자는 가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이란 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사용자 책임은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근로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예를 들면 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가해 근로자랑 회사에게 각각 500만 원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500만 원을 회사와 가해자 너희들이 나누어서 나에게 부담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 근로자가 금전적인 자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말고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방관을 한 경우에는 이는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행위 또는 이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이제 근로자가 입증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양태가 형사상 폭행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등의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험보상법상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 질환이 발생한 경우, 특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적응장애 같은 신경질환계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윤지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심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에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할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회사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해서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추가한 풀리 심플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플리 신변이었습니다.